자, 오늘도 톰제리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자 11월은 시작됐고 11월 첫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시장 분위기가. 네, 예. 이 정도면은 뭔가 해볼 만한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해볼 만한 분위기.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항이죠. 저항해서 한 단계 훅 들어오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 보면서 오늘은 오전은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예. 오후는 고민하면서 네. 이 시장의 이 상태가 앞으로를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렇다고 치고 예. 네. 예,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이 아카데믹한 결과를 네, 혼자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네.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분들과 나누겠다. 오후에 그 고민한 결과를. 네, 아직 고민 중입니다. 네, 고민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네, 해볼 만하다는 게 이제 당연히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잠시 트레이딩 관점이나 잠시 투자했다가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시겠지요? 우리 제리 형은 사흘만 들고 가면 장기 투자예요. 한 종목을 사흘 계속 들고 있었으면 장기 투자예요. 사흘도 힘들지. 이틀 가면은. 이게 또 이제 제가 그동안 인포맥스 랩을 함께 하다 보니까 네. 해볼 만하다 그리고 투자에도 또 여러 가지 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서 네, 여쭤본 겁니다. 네, 뭐 드립 나올 뻔하다가 좀 참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뭔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통 보면은 시장의 색깔이 변할 때 시장이 같이 움직임이 동참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네. 근데 일단 반응을 하더라고요, 시장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이런 상황 쪽에서 몇 가지 조건 중에 주도주가 나타나면서 그게 주도주는 벌써 신고가가 나옵니다. 신고가 나오면서 나머지 시장을 다 끌고 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게 하나씩 둘씩 지금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뭐 이번에 11월 FOMC 있을 때 시장에 한번 출렁임이 나올 텐데 네. 그럴 때를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또 에이 어차피 시장은 이래라고 그냥 또 반대로 보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외국인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이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우리 차 소장님 준비하신 자료의 첫 번째가 외국인이네요. 네. 지금 어떻게 좀 의중이 읽힙니까? 한번 듣고 갈까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3조 3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보면 그 전에 이제 9월 달에 좀 많이 팔았죠. 9월 달에 좀 많이 팔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좀 샀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7, 8월과는 조금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게, 흉내에서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DI라든지 SK라든지 LG엔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섞여 있잖아요. 예. 섞여 있고 나머지들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어떤 대형주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을 제 나름대로 보면 지수 관련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2차 전지긴 하지만 근데 지수와 연관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그쪽에 이제 집중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네, 파악을 네. 하거든요. 이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이 종목들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 7, 8월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태조 이방원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들이 흩어져 있다라면 10월에는 좀 모여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눈에 들어오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본 게 이거는 제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와 제 생각과 지난번에 인용했던 이성수라는 그 시장을 보는 사람 블로그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한 건데 지수가 이제 갑자기 집중 매수하는 분위기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환율에 이제 베팅하는 가능성도 이제 엿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하. 우리가 이제 1,5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킹 달러가 이제 선거 이후에 내려오고 나서 어쨌든 달러가 내려온다라면 환율이 내려올 가능성에 이제 선취매성으로 환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를 산다라는 게 더 의중이 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태조이방원처럼 흩어진다라면 환플레이를 한다라고 보기 어렵죠. 결국 환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은 지수를 자꾸 흔든다라는 건데 네. 지수 관련주를 산다라는 것에 환플레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이 페이지는 순전히 뇌피셜입니다. 이건 어떤 팩트 체크가 아니고 네, 예.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떻다라고 이제 시장에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상태에서 1,300원만 가도 9%씩이 나거든요. 환으로만. 네, 환으로만 9%씩이 나거든요. 그럼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환플레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나온 게 이제 중국 관련된 수급 조절, 이거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SNS로 돌아다닌 게 텍사스 퇴직 펀드에서 중국 비중을 35%에서 18%를 줄이고 그다음에 한국 비중을 11.2%에서 14.3% 늘리겠다라는 얘기들이 오늘 SNS에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지금 이런 얘기들이 며칠 전부터 돌아다니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어떤 발을 좀 뺀다라는 거, 공급망이라든지 앞으로 반도체 쪽이 중국에서 빠진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지난주부터 돌아다니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수치로 이제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이 물량 이제 중국에 빠지고 이제 한국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와 줘야 되니까 예. 결국 이제 지수 관련주부터 들어올 수 있다라는 예. 가능성이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증환펀드가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약 10조 정도 되는 증환펀드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대라는 게. 예. 그래서 증환펀드가 지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보다 더 빠지면 증환펀드가 들어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당국자는 들어온다라면 지금 베팅해서 손해볼 거 별로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물량을 쏟아부어서 주가 빠지면 증환펀드가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나는 베팅할 만하다라는 거죠. 이런 시각들이 지금 또 나름대로 10월 달에 외국인들 매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 어느 정도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네, 여기서 그거 하고 다 공감이 가는데 오늘 유난히 중국 쪽이 본토보다도 홍콩은 더 대단한데 뭐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5% 올랐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니 네. 시황이 다들 참 너무 천편일률적인 게 중국이 왜 그렇게 급히 올랐나 싶어서 궁금해서 뒤져보니까 전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 그게 뭐 오늘 나온 얘기입니까?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루머? 루머가 뭐냐면 조만간 조만간. 네. 리오프닝 한다. 중국도. 아, 중국도. 이제 봉쇄 정책을 좀 완화한다. 네.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내용은 뭐 또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막 중국말 이렇게 쫙 나오면서 그런 이런 루머가 있었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건 보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게? 그런 루머인지. 크롬에서 번역해 준 게 아닐까요? 이게 그걸로 하루 다 자주 보거든요. 네, 그렇게? 친절하게 어느 분께서 또 다 이렇게 해서 캡처하는 예. 이런 걸 자극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흘렸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를 흘릴 수 있는 주가가 좀 여기서 올라와야 뭔가 필요성이 있는 주체가 좀 흘렸겠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다. 네, 그래서 쇼크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뒤에 이제 홍콩 얘기 잠깐 할 텐데 그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홍콩에 대해서 고매도를 엄청나게 좀 쳐대고 있다라는 기사가 3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결국 본토 증시보다 홍콩 증시가 더 흔들렸고요. 홍콩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 영향이 더 크고요. 그렇죠. 물량이 더 작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기사 3일 전 기사대로 공매도였다면 오늘은 쇼크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할 수 있죠. 오늘 차트 보셨습니까? 봤죠. 어떻습니까? 홍콩 증시 차트, 이 차티스트님의 홍콩 증시에 대한 시각. 차트 보면 뭐 짧은 차트나 긴 차트나 할 것 없이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뭐 다 사고 싶어지는 차트죠. 네. 끝이십니까? 아니 사고 싶어지는 차트인 게 아니 그만큼 빠졌으면 됐고. 그러면 FOMC 끝나고 갑자기 다시 목이 쭉 나온다. 팔고 싶어하는 차트입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상태가 지금 상태가 어느 아니 쪽에- 지금 홍콩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네. 미국 쪽이야 지금 10월 달에 너무 땡겨가지고 예. FMC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홍콩 쪽은 보면은 차트만 봐서는 네. 아니 저기서 더 팔아? 저기서 더 뭐 쇼스로 승부를 해? 공매를 쳐? 그냥 나 같으면 대놓고 그냥 한번 기다려 보겠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의도가 먹힌 거죠. 이게 그분이라 하시면 뭐
누구겠습니까? 뭐 중국에서 관장하시는 분이겠죠. 네. 그래. 중국 관장님. 중국 관장님. 네.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단기 반영.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CPI 발표되고 거기서 막 등락 펼치면서 딱 전환됐던 네. 그 패턴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쪽도 좀 단순 돌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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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요. 두 번째 또 준비하신 게 금리 얘기인데 지금 우리 예. 뭐 레고랜드 이후로 뭐 난리치다가 조금 이제 가라앉은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일단은 뭐 CP 금리가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끝단에서 흔들리고는 있는데, 요런 주식 시장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에 세 줄은 자동차와 관련된 겁니다. 네? 자동차와 관련된 건데, 자동차. 네,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신차 캐피탈 신규 중단됐다라는 얘기는 제 SNS에 모 수입 딜러분이 계시거든요. 꽤 잘 하시는 걸로 이름을 쳐봐도 그 브랜드에서 이름이 나올 정도로 꽤 잘 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 얘기가 신차 캐피탈에 대한 신규 취급이 중단됐답니다. 그 국내에서 외국산 브랜드를 살 때 그 캐피탈을 통해서 차를 사는 거에 대한 대출이 금지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고 금리 보통 차를 갖다가 다 그냥 뭐 7, 8천이 됐건 1억이 넘건 간에 다 주고는 안 사잖아, 보통. 그렇죠. 다 그렇게 사죠. 캐피탈 그게, 끼고 하는데. 네, 캐피탈 끼는데 이게 신규가 중단이 됐고 국내 신차 캐피탈도 지금 현재 7%대 올라섰고요, 이미 3분기 때. 네. 4분기 때는 10%대까지 전망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요건 기사가 나온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최고 등급이 8.9%, 그 다음에 중간 등급이 15%, 낮은 등급이 20% 캐피탈 대출을 받는 데입니다. 아까 뭐 저기 뭐야 네. 강현 이사가 일부에서 뭐 20% 얘기하는 게 뭐였지? 뭐 있었잖아요. 어디선가 20%요? 예, 이자율 20% 하던데 미국에서도 지금 등급 낮으면은 차 사면서 이게 할부 가는데 한국입니다.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금 현금 거래는 5%밖에 안 되고요. 다 캐피탈 거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이 이제 기사화돼 있는데 국내 어떤 딜러를 이제 기자분이 전화를 했더니 과거에는 이제 너무 기다려가지고 내 차를 취소하겠다, 기다리는 걸 취소하겠다라는 게 뒤였다라면 지금은 나 아파트 이자 내느라고 차 못 사겠다. 아하. 아니면 캐피탈 이자 올라서 차 못 사겠다. 이렇게 해서 취소 이번 주만 해서 저희가 수십 건의 취소를 당했다. 어떻게 보면 자극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현 팩트가 이제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엔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제약 회사들 이제 요즘 실적들 막 나오잖아요. 예. 제약들 나오는데 이제 대웅제약 제 리포트를 보니까 대웅제약 실적 잘 나왔고 이제 나보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건비 부담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약을 이제 임상 실험하는 데 대한 각종 비용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물론 레고랜드 사태 이거 말고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기업들의 부담이 여기저기서 이제 다 되는 거죠. 심지어 제약바이오들의 임상 실험하는 데까지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난다는. 이건 제가 이제 자동차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겠는가. 예. 기업들의 결국 이제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밑에 이제 ELB 같은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죠. 지금 이제 뭐 상품들이 이렇게 높은 1년짜리가 무려 7%짜리 목표 수익률 나오는 이건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지금 거액자산가들이란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거죠, 지금. 이런 거는 떼일 일은 없죠. 네? 그렇죠. 원금 보장이 되는 거니까. 예. 이건 물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자체는 안 되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의 성격상 원금 보장되는 건 없어요. 원금 보장은 예금만 되는 거지만, 근데 이게 채권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고채라든지 뭐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떼일 염려가 있냐라고 하면 아닙니다라는 소리는 못 하지만 거의 가능성은 이제 뭐 정말 또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거의 뭐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년에 7% 수익을 만들어내요? 3년짜리입니다. 예? 3년짜리입니다. 발행 만기가. 발행 만기가. 중간에 목표 수익률 옆에 보면 만기가. 그러네요. 3년이네요. 1년짜리도 있고요. 기간이 길수록 아무래도 좀 늘어나죠. 아니 글쎄 3년 7%는 모르겠는데 발행 만기 1년인데 저걸 갖다가 지난 금요일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디다가 돈을 담으면 저렇게 7%가 나오지?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제가 약관을 좀 봐야 되겠죠. 국채 같은 거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이런 쪽들은 뭐 CP라든지 회사채라든지 뭐 이런 거 넣어야 되겠죠. 아, 근데 진짜 1년짜리도 목표 수익률이 7%네요? 그렇다면은 예,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 뭐 말 나온 게 홍콩 얘기까지 한번 더 예. 끌고 가보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정말 이거 하면서 소장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살려는 드릴게라는 살려는 상황에 드릴게. 지금 이제 홍콩 같은 경우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ELS가 낙인이 돼버리는 것들이 금액들이 나왔습니다. 낙인이라는 것은 손실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손실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지수 이제 5천에서 6천 사이에 지금 대략 한 5조 5천억 정도가 이제 몰려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ELS 드신 분들이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손실이 확정되다 보면 관련 상품들의 대부분 이제 채권사 있고 이제 파생 산 건데 예. 이게 다 매물화 돼야 되는 거죠. 매물화 되는 거고 돌려주지 못하는 거니까 일시에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홍콩이 빠지면서 남의 나라 얘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홍콩 관련된 ELS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거 항생 H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최근에 4,919도 찍었고 오늘 5,200인데 4,919라면 5,000 밑으로 잠시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잠시 내려갔는데 지금 표에 보면은 4,500에서 5,000? 요게 그 발행 조건들마다 다른데요. 터치하면서 끝나버리는 게 있고요. 만기 때까지 올라와 주는 게 있고요. 그런 상황이 다른데 어쨌든 요게 이제 요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품마다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에서 5,500 저 사이 같으면 벌써 이미 낙인됐다는 얘기네. 되는 것들도 있긴 하겠죠. 통보가 이제 갔겠죠. 통보가 갔겠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국내 유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콩 얘기가 나오면서 쫙 하면 우리도 이제 글로벌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실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네. 다음 내용은 저도 좀 궁금했던 게 내년부터 호가 단위가 좀 축소된다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요게 이제 8일 올 8일 날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제 거래소가 시스템을 지금 전산을 바꾸고 있나 봅니다. 네. 예.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촘촘해지는 거죠. 촘촘해지는 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호가 어떻게 보면 이 호가라는 것에 따라서 이 수익률과 손실률이 커지거든요. 수익률과 손실률이 커지죠. 이제 정해진 단위. 근데 이렇게 된 우리가 이제 현행대로 했었던 것들은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전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크죠. 우리가 이제 호가를 보게 되면 호가를 추밀하게 하면 전산에 대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점점 세밀화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발달되니까 세밀해지면 어떻게 보면 뭐 장단점들은 있죠. 장단점들은 있고 뭐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변동성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980원, 변동성은 9,990원, 9,990원, 딱 집으면 1,100원으로 확 올라가잖아요. 100원이 확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전 10원씩 움직이다가.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작아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호가가 우리가 10개 보면 이렇게 뻥뻥뻥 보이던 호가가 세밀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각 1원 단위, 그다음에 5원 단위의 호가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이게 변동성이 아무래도 크게 움직이긴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네, 그런 거의 동전주 같은 거는 잘만 뭐 호가 몇 개만 이렇게 열어버리면은 상한가 가버리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좀 낮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손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손실을 좀 보호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단위로 촘촘하면 촘촘하면 거기다 대고 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안전성, 그러니까 뭐 그 단기 매매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호가가 이제 치밀해지니까 그걸 다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차 소장님 보시기에 저게 김민수 대표한테는 유리한 개선이에요, 불리한 개선이에요? 차 소장님 일감은? 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채팅방의 차지원님은 죄송해요 말씀 중에 채팅방의 차지원님은 호가갭을 줄이면 김민수 대표님은 단타 더 많이 하실 것 같다고. 워낙 이런 능력자니까 말씀도 보고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악재입니다. 악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왜요? 변동성 준다는 거는 그렇겠네. 긍정적일 김 수는, 대표한테는 악재겠네. 변동성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죠?
그냥 악재라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냥 어쨌든 뭐 이렇게 이거 개편되고 이게 이제 지금 거래소에서 오늘 보도자를 돌린 거니까 거의 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잘하는 것 같다. 내가 얼핏 봐도. 단위 축소하는 거요? 네, 저거는 뭐. 아니 오늘 근데 배터리가 그렇게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았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주도주죠. 주도주.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주도주인데 주도주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다 주도주인 걸 알고 있는데 저 언제 사지 했다가 이제 이게 계속 또 그냥 이 끌고 정도면 가는. 사도 되겠지? 네. 라는 그러니까 흐름입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누가 끌고 가느냐 안쪽으로 봤을 때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다 신고가 돌파해서 저 위에 가 있으면은 손이 못 나가죠. 네, 많이 올랐네? 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주도주입니다. 주도주가 원래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그게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아까 오는데 2차 전지 키우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 나옵니다. 정책이요? 네. 보니까 또 지금까지는 안 키웠습니까? 잘 키웠죠. 잘 키웠는데. 본인들이 사업하려고 잘 키웠는데 여기다가 더 물꼬를 틔워주겠다. 한 입장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보니까 2030년까지 글로벌 40%를 이 2차 전지 우리 업체들이 하겠다. 그래서 한 50조 투자한다. 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뭐 이건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항상 그렇죠. 네, 항상 이게 뭔가 이게 크게 딱 던져놓고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 계획 지켜진 거 잘 못 봤고요. 그렇죠. 네, 지나가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계획 내용 중에서 요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순환 체제 구축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없던 얘기입니다. 배터리 순환 체제. 네, 배터리 순환 체제 구축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배터리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배터리 일련 모듈가 들어가게 되면 그 동안에는 뭐 누가 뭐 관리하고 뭐 민간 뭐 지방 자치단체가 뭘 하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아예 딱 민간 사업자랑 얼라이언스 맺어가지고 거기서 정부가 주최해서 이거를 관리하기 그러니까 판매부터 딱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조 딱 하게 되면 그게 들어가서 거기다가 다 해서 사용 끝나고 회수할 때까지 이 과정들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오게 되면 네. 요거는 사업이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폐배터리 이런 뭐 누가 뭘 하네 대기업이 뭘 하네 이런 거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 관련된 이걸 세계 주기 관리지 않습니까 이게? 네. 거기에 이제 사업자라든가 거기 뭐 컨소시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커질 분야 같습니다. 요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한 번 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요건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보다 보니까 뭐 나머지는 그냥 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광물 확보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근데 광물 확보할 거면은 그러면 왜 그동안에 잘 갖고 있던 광산 다 팝니까? 네, 2, 3년 동안에 지금 비싸게 사서 싸게 날린 광산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이제 와서 또 다시 뭐 5년 동안 한 3조 원 투자한다고 뭐 이거는 후행하는 거죠, 역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중요한 시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또 약간 뭐 보강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50조라고 하게 되면 세액공제나 뭐 시설투자 직접적으로 뭐 하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세액공제 관련된 쪽이 좀 더 많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그래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결국엔 그거죠. 니네가 뭐 관련된 쪽에서 20조를 투자한다라는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정부가 1조 될 테니까 니네가 어차피 사업하려면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19조 돼.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하게 지원해주겠다. 라는 쪽인데 배터리 순환체계에 관련된 내용은 좀 봐야겠다. 이상입니다. 원전주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차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오늘 많이 갔던데. 네. 저는 원전주는 아직까지 저는 좀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일단 오늘 한 게 이제 MOE하고 LOI를 맺은 거고요. 폴란드 원전 오늘 이제 정부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폴란드 원전이 이제 정부 주도하고 민간 주도가 있는데
정부 주도는 미국의 웨스턴하우스하고 MOU를 맺었고요. 우리는 이제 민간 주도를 합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에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멈추거든요. 예. 그 부지에다가 이제 짓겠다라는 거고요. 그 민간 이제 주도하는 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 한수원과 이제 MOU를 체결하는 거고요. 일단은 한수원 발표도 빨라야 2026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그 부지를 이제 우리가 가서 보고 원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이제 토지부터 검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MOU서부터 실질적인 계약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라는 게 제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 건과 관련해서 미국 웨스턴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소송 문제에 따라서 또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당장 이제 내년부터 첫 삽을 드는 게 아니라 빨라 2020 한수원이 밝힌 게 2026년이니까. 2026년? 지금 2022년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MOU라는 거 예. 그게 양해각서죠. 예. 메모 오브 뭐 언더스탠딩인가? 예. 맞아요? 뭐예요?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얘기한 건가? 참네. 저를 자극시키지 마십시오. 오늘은 저를 자극시키시면 알았어. 큰일 납니다. 알았어요. 네. 자극 안 시킬게. 네네. 근데 이 MOU라는 게 MOU 우리가 기사에서도 많이 보고 합니다만 MOU 체결하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MOU가 정확하게 뭡니까? MOU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뭐 하려고 한다.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여기 PPT를 만드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PPT 만들 사람 그 얘기를 이제 하면 세 분이 예를 들어서 경쟁을 치열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세 분이 하면 네. 여기서 이제 뭐 각각 해서 제가 먼저 그 제안서를 볼 거 아닙니까? 가격이라든지 보고 이준호 소장님이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럼 우리 MOU 맺읍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신과 내가 시간과 인력을 투여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자. 라고 하는 게 MOU예요. 어떠한 책임 소재는 없는 거예요? 없죠. 이건 약속이니.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수원 측에서는 폴란드에 인원을 파견해가지고 지질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0조 정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8조밖에 못 주는데 8조짜리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협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거죠. 우리나라말 바꾸면 MOU라는 게. 우선 협상. 그러다가 이제 만약 이준호 소장님이 얘기하다가 서로 간에 내가 못하든지 이준호 소장님이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계약을 파기하고 뭐 승희 아나운서랑 다시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나하고 MOU까지 체결했는데 왜 또 승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안 된다?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MOU를 체결했다가 서로 간의 이거 계약서 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파기할 수도 있고 소장님도 파기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이 파기했다 그러면 저는 승희 아나운서랑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팅방에 허성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당장은 호재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이루어지면 말씀이신 좋은 거예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폴란드랑 이 원전을 민간 업자랑 수주한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지만 제가 주식시장에 있는 경험상 MOU를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거나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MOU를 했다라고 저는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는. 근데 이제 뭐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 MOU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MOU에 어떤 약간 그게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게 네. 이런 기사 보고 나면 꼭 그 다음에 끝이 안 좋던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저는 이거 갖고 작전 해먹은 사람들 많잖아요. 뭐 하고 어디 하고 MOU를 체결했네 만해가 사진 찍어갖고 뭐 보도자료 올리고 해서 다 또 해주면은. 제가 처음 쓴 책에 이 부분을 특정 페이지를 그러니까 많은 장을 할애했어요. 그러니까 계약과 MOU와 이런 것들을 구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진한 투자자분들께서 MOU 이꼬르 계약, 계약 이꼬르 수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OU와 계약도 다르고요. 계약에서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다르다.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어떤 트라우마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이게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소송도 있고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MOU 얘기해서 그만해야겠네. 차지현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 제리님은 이미 관심 없는 표정.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표정. 그래요. 중요한 얘기로 갑시다. 아니 근데 왜 채팅창에서 우리 애청자분들 사이에 빈살만 왕세자가 오늘 만에 뭐 무슨 소식이 있었습니까? 방한한다 하다가 안 온다 했잖아요. 뭐 근데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니요. 그러면 온답니까? 뭐 그분이 오시고 싶으면 오시겠죠.
뭐 그걸 네, 또 단독 보도고 지난번도 단독 보도고 요즘 웬 단독 보도가 그렇게 많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단독 보도들 열심히 했지? 보통 연합뉴스 뺏겨갖고 다 전 언론에서 다 그냥 뭐 끝에 가서 요래 연합하고 다 기사 채우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었는데 단독 보도 많아졌네. 근데 제가 느낀 단독 보도의 또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먼저 냈다라고 해서 단독으로 내고 후속 보도들이 쫙 붙는 게 보통 관행이었거든요. 또 예. 후속 보도가 붙었는데 예. 일부 진짜 단독은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진우 소장과 차용주가 어디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한쪽에서 단독 보도를 글쎄요. 내면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기사들 온라인 기사를 다 검색해가지고 서로 후속 보도 내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어느 호텔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뭐 글쎄. 그걸 또 단독 붙여가지고 막 예.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내는데 딱 어떤 특정 매체에서 단독하고 뒤에서 후속 보도 딱 없는 거 보면 그것도 냄새 나네.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죠. 지금 이제 김민수 대표 얘기한 뭐 빈살만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거론 안 하면 이거 뭔가 조금 뭐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적절하면 찝찝하다라고 그럴까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언론 매체였어요? 아니면은 그 뭐 하는 데인데라는 그런 데였어요. 그 단독 보도한 데가. S 서울 네. 아우 답답해 죽겠습니다 오늘. 예, 그냥 네, 오늘 이럴 줄 알았어. 네. 오늘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저는. 네. 서울경제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찌라시 같은 쪽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게 핵심이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제 빈살만 황태자? 예. 왕세자. 예. 왕세자. 왕세자가 이제 지금 왕이 그거 돌아가시면 왕이 되는 사람이죠. 네, 거의 왕이 될 네. 그런 분이신데 이게 뭐 방한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벌써 지금 한국의 입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정부 입장이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한때 건축 토목에 강한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내수가 꽉 막혔으면은 뭔가를 풀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다음 달 1일 가게 되면 해외 건설 3.0 시대 이런 것도 내기를 시작하면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 어느 분인지 아시죠? 원희룡 장관.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네, 그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끌어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네,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 우선주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를 하겠지. 예. 그 쪽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많이 움직이면서 네옴시티가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한미글로벌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놓쳤네요, 제가. 뭐를? 그러니까 네옴시티의 그 구색이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요. 예. 예. 그 중에 더 라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역이. 네. 네. 그 지역 하나가 더 라인이라고 있는데 여기다 사업비가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1조 달러. 네. 1,400조. 네. 네. 거기다가 총 사업비가 1조 달러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총괄 매니징을 하는 이쪽에 대해서 지금 한미글로벌이 체결을 했습니다. 뭐를요? 그 사업 이 회사가 뭐냐면은 PM이라는 회사입니다. PM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건설을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땅 부지 사서 거기다가 시공하고 쭉 해서 감리까지 다 맞추고 해서 그냥 완전히 턴키식으로 딱 그냥 모든 서비스를 다 그러니까 내가 땅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좀 건물 짓고 뭐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회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9위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정도로 하게 되면 보통 건설사보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캐파가 수익성이나 모든 게 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계약한 게 사업비가 1조 달러인데 보통 계약을 맺게 되면은 여기서 사업 수치를 하는 게 2에서 4% 받는 게 관행이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도대체? 1,400조에 1,400조에 1,400조 140조 14조 한 기본 전에 기본이 좋죠. 기본이 전에. 그럼 40
뭐 한 50조는 2%만 잡아도 예. 네. 뭐 거의 20조, 50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혹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혹한다는 표현보다도 예. 미칠만 하네.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레벨업을 한 가격대가 지금 이 정도인데 보통 이게 이 회사가 예전에는 되게 쌌어요. 저평가였었습니다. 예, 매번 예. 시총 뭐 2천억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보통 글로벌 지위 보게 되면 한 9위, 10위권 가다 보니까 이거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저평가인데 하는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되는 과정인데 거기다 지금 시총이 2배 올라서 한 4천억, 4,300억, 4,5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실적에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 지금보다도 10배는 뛸 수 있네. 사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계산대로라면. 네. 근데 이게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의문을 품는 거는 음. 그러니까 1조 달러가 그대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그대로 진행될 게 맞죠? 중간에 만약에 하다가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발주를 했었을 때 예. 멈춘 적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 이런 거부터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그렇죠 뭐 몇십 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반영하는 기간이 뭐 딱 지금부터 얼마까지 쭉 이렇게 나가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계약금이 얼만큼 실적에 또 반영이 되겠죠. 예. 이 과정을 확인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말씀드린 내용만 보게 되면 기대감 키우기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가 그러니까 지금 뭐 세아 특수강이나 몇몇 회사들도 같이 있어요. 예.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또 쌍용양호에도 네옴시티 관련주래요. 예. 네. 근데 이게 세아 특수강 지난번에 10월 중순에 조회 공시한 걸 보게 되면 우리 이쪽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내가 그쪽 관련주로 움직여서 주가 급등한지 모르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쌍용양은 왜 들어갔어요? 쌍용양호에는 베트남하고 법인이 있는데 그 동남아 법인을 통해서 네옴시티의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걸로 이제 같이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멘트로요? 네. 뭐 중동의 시멘트는 모래로 만들었습니까? 네. 뭐 그 말씀 시멘트와 철근은 이게 배로 수송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있는 회사가 부산에 수주를 하면 그 옆에 시멘트 공장을 만들어요. 왜요? 이게 장기 운송이 안 되고요. 왜요? 시멘트라는 게 레미콘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왜, 보통 건설 왜 시멘트 공장 다 있잖아, 저 강원도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도로공사 같은 경우 이제 하면 네. 이번에 그 영동 고속도로 같은 거 뚫을 때 보면 네. 그 보면 조그만 시멘트 공장들을 많이 세웠어요. 예. 그게 다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다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철근도 우리가 지금 중동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이게 다 녹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걸 뭐 따지고 들면 이제 답이 없는 건데 제가 이제 김희수표 얘기했다 그래서 아니요, 차지현님도 굳어버린다고. 굳어버려요. 그래서 시멘트라는 게 그렇게 아.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여기서 중동까지 뭐 인도네시아 동남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멘 가루야 배에 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굳죠. 그 바다에서 해풍 맞아가면서. 아, 굳어요? 네, 해풍 맞아가면서. 그래, 뭐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지금 며느리를 아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대충 감이 오는데 작년 이맘때 한참 그 메타버스 난리 칠 때 나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종목 얘기는 안 할랍니다. 종목은 언급 안 하겠지만 그때 메타버스 대장주랍시고 막 그거 해갖고 김민수 대표가한테 내가 메타버스가 뭐요, NFT가 뭐요 해갖고 막 혼나고 있을 때 아유 인간을 하는 표정으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기억이 남는 게 그 메타버스 대장주에 탐방식으로 전화를 한번 했을 때 그쪽 직원이 어머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래 했던 그 멘트는 저는 아직도 못 잊겠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주가의 위치를 아니까 좋아요. 갑자기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해서 보나마나 또 그 비스무리하게 가겠죠. 가겠지만 가도 좋은데 나 좀 사합시다. 부러지기 전에 갈 수 있는 그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한 2, 3일이라도 먹게. 아, 저요? 예,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다 이런 식입니다. 다 이런 식이야?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그런 이제 사업 구조가 이제 삼미글로벌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비슷하게 또 그런 회사들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움직이는 게 유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신. 네. 네. 그 신라시대 분이 아니시고요. 아이 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채팅창에 벌써 종목 이름이 막 나와 지금 유신 그러시네 다들. 네. 어. 근데 이 회사도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히림이라는 회사도 있고 유신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축 그 감리랑 감리가. 감리. 예. 감리 회사가 그 한미 글로벌하고 비스무리한 근데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다른. 다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보니까 또 한참 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슷한 회사 이거는 딱 보니까 실적 그러니까 가들이 그래 그 찬스를 놓치겠냐고. 그 늘 해먹는 애 걔들이 죄송합니다. 한미 글로벌이 저런 그림을 만드는데 네. 한미 글로벌 갖고 해먹겠어요. 딴 것도 뭐 비스무리한 거 뭐 하다못해 감리 회사라도 데리고 와라 했는 게 그 이제 성은을 입은 게 유신이다. 네. 오늘은 버럭하시니까 아유 그래도 뭐 나중에 빠지겠지만 그래도 며칠은 봅시다. 그거 들어가면 되겠어 지금. 아니요. 끝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무상증자 가지고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왜 너 무상증자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아, 따로 연락을 받으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어요. 무상증자만 되면 올라가고 심지어 내가 이제 그 자본이 경우 많은 회사들이 무상증자 테마다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그걸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였어요.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결국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방송 끝에 얘기 못했지만 특정 기업은 일단 금감원 공식 보도에 따라서 작전으로 구속이 됐고요. 그때 당시 얘기했던 분이 그분이 또 어떤 특정 종목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야, 다 소용없어.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가 왜 고춧가루를 뿌려. 무상증자가 뭐 아무런 변동 없다라도 무상증자 테마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은 네옴시티 감리 테마로 올라가는데 네가 왜 고춧가루 뿌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빠져나오시면 다행이죠. 못 빠져나오시면 지금 무상증자 테마주 관련주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갓헌터님도 내가 거의 방송할 때마다 거의 뭐 이렇게 뵙는 아주 낯익은 우리하고 친숙해진 애청자분이시죠? 애청자분이시죠. 아니다. 소장님이 버럭하는 거 상치더라. 뭐 택도 아에게 그러고 엮여서 막 가고 있지만 제가 뭐 버럭하는 거는 상치더라. 이 갓헌터님은 벌써 우리 연합인포맥스를 보시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완전히 체득하신 분이에요. 저는 저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를 자극했다가는 저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제가 뭔가 정리해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사실 마무리할 때 여쭤볼까 했는데 또 저희가 요즘에 끝날 때 좀 급하다 보니까 못 여쭤볼 수도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끌어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이제 곧 오잖아요. 저희가 좀 아마 이제 새벽에 그 추이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두 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FOMC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합니다. 누가? 저희 연합 뉴스 경제 TV 그렇죠. 연합뉴스 경제 TV 3시부터. 네. 많은 시청 오후 부탁드립니다, 3시부터. 여러분. 아유, 새벽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3일 날. 사람 쓰러져요. 3시부터 하면요. 네. 많은 근데 많이 보시면 또 피곤하실 텐데. 아 근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네. 지난번에 9월 FOMC 때인가 네. 그 새벽에 5천 명 넘게 보셨다는데. 그 investing.com이라고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사용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설마 한국어? 80몇 %가 한국어래요. 한국어예요? 어머. 그렇군요.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investing.com은 저희가 광고 다 봐주고. 네. 좀 과잉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보의 과잉 그리고 숫자에 대한 너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목요일 새벽 2시 50분부터 FOMC 보내드린다는 점과 동시 통역을 또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3시에 나온 성명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고 파월 연설 동시 통역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사이에 두 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포인트 저희가 주목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먼저 차 소장님 어차피 뭐 75bp는 지금 뭐 기정사실화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점도표 안 나오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분위기라든지 그 입이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입이 과연 어떤 걸 얘기를 하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월가에서 12월 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11월 달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12월 달을 보고 있는 거고 12월 달에서도 그나마 좁혀서 보면 75bp, 50bp 사이인데 과연 거기에 트리거를 어떤 뭐 발언이 나오느냐 그거가 이제 중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발언이 중요한 것보다 뭐 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차 소장님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 입에서 무슨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오면은 주식을 사시겠어요? 특별히 저는 주식을 사고 아직까지는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그 이제 뭐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느냐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일단 지금 우리는 뭐 여전히 뭐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와 별 큰 차이 없는 거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전혀 그동안 안 했던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했던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지금은 현재로서는 네, 뭐 일단 그럼 12월 달에 50bp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뭐 지금은 시장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악재가 돌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볼 겁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오늘 자극하지 마라. 말 시키지 마라. 나도 선거 결과 보고 나도 내 얘기할게. 빙고. 빙고?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대표님? 저는 바로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되다 보니까 조금 좀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편하게 네. 해주시오. 파월 오늘 의장 고생하셨어요. 네. 네.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가 밝혀질 겁니다. 네. 아 정말 본연의 하고 싶은 말을 할 때일 것이다. 아니 지금까지 다 연기하셨습니다. 오, 네. 연기하셨었고 거의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이게 진짜다. 만약에 약간 좀 조금이라도 완화된 뉘앙스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진짜 배우십니다. 연극 배우.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인 톤으로 여겨질 만한 말을 갖다가 파월이 한다면은 네. 제롬 파월은 훌륭한 배우다. 네. 왜냐하면 11월 8일 날 지금 쫓기고 있어요. 누가? 민주당이?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여기서 이제 약간 완화된 메시지를 던진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끌어서 그나마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파월 의장에 대한 또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신뢰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랑 연결을 시키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게 지금 끌어왔거든요. 어차피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까지 다 때려잡겠다고 싶어가지고 거의 그냥 가면 쓰고 지금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서 가면을 써줬던 사람이 또 다른 조정을 한다. 다르게 약간 얘기를 한다. 물론 시장이 반응은 하겠지만 요 뉘앙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월이 이런다면은 네. 나는 애초에 연초부터 의회에 가서 당신이 볼크처럼 그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예라고 대답했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싶습니다. 나 볼크 될래요. 아스번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얘기했고 잭슨홀 연설에서는 그렇게 내 오늘 긴 얘기 안 한다. 짧게 얘기하는데 단디 들으라 하고 나서 딱 한번 시장 까부러치기 하고 나서 돌아섰던 양반이 네. 누구나 생각하기에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 좀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또 그동안에 무슨 뭐 상원 은행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정치적 압력이 얼마나 강했으며 산업계의 뭐 큰손들 뭐 월가의 큰손들도 막 아각거리고 학교에서도 제레미 시걸 같은 사람이 연준 쟤들 말이야 이러면 했는 와중에 그리고 선거 이제 뭐 한 6일이라도 5, 6일이라도 네. 좀 주식 좀 더 가지고 S&P 500 4,100이 아니라 200로 가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를 맞으면 좋을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한 생각인데 네. 그날 오히려 이를 악물고 나와서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반대로 금융 여건이 이렇게 갑자기 완화되고 인플레 기대 심리는 더 높아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이제 역사에 남겠지. 그렇죠. 네. 그 대신 집에 가야 되나?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집에 갈 수도 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나보고 볼커하라고 시켰어 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나는 볼커답게 할 거야. 나 볼크답게 할 거야. 네. 내 이게- 이때까지 했던 말 빈말 아니야? 네, 이게 내 의지인지 아니면 역할론을 했는지 이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게 보여줄 것 같다.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이 좀 직접적으로 연준만을 볼 것이냐, 아니면 뒤에 있는 배경까지도 다 보면서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네. 그럼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결의 이야기가 그냥 나올지에 따라서 제가 동시 통역하겠습니다. 3시에 나와서. 그러실 거예요? 네. 그게 더 그날 목요일에 나오시는 거예요? 2시 50분에? 그 가끔씩 그 3시에? 호주 영어인지 텍사스 영어인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어로 어떨 때는 호주 영어, 어떨 때는 텍사스 영어 그걸로 물론 알아는 되는데 말이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예, 근데 아이 뭐 그만큼 차라리 동시 통역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측하는 것보다. 네. 이게 어느 쪽으로 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기에 말씀이셨어요? 저는 좀 네. 디테일하게 신경 안 쓰시는 게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떻든 뭐 우리가 지금 뭐 홀짝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아무도 모르는 홀짝을 맞아요.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예.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저는 대세는 크게 안 바뀐다라고 봅니다. 미세하게는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지금 제 보는 관점은 그래요. 대세는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목에 차 있는 금리 인상 상태고 이게 조금 더 가느냐 덜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원하던 방향으로 연준이 큰 틀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변화가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보고 국내 시장 보면 나름대로 선거 이후에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거 보면 우리 시장이 안 보인다라고 저는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그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지금 뭐 저는 그날 푹 잘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 볼 거고요. 왜요? 2시 50분에 저희 방송 봐주셔야죠. 연합뉴스 경제 TV 이 살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잘 때는 자줘야 되고요. 잘 주무시고 잘 먹을 때 자셔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기 잘 때문에 주고. 제 나름대로도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소장님과는 다르게 살이 다소 유지가 안 되더라도 난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차소장님처럼 유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죠. 저도 잘 목적이 있기 주무시면 때문에. 네, 다음 날에 또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어떻게 이제 뭐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트레이딩 하기는 괜찮은 장이에요 요즘? 아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괜찮은 장. 짧게 그 얘기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일단 대형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대형주가. 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수면 위로 올라갈 얘기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세 관련된 쪽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 어차피 또 외국인들이 뭐 앞서 소장님 보셨던 자료와 함께 패시브 쪽에 관심이 많다. 대형주 쪽을 중대형 쪽으로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연말에 그 세금 문제 없나요? 그게 그거죠. 그게 지금 뭐 금소득세? 청원은 5만 명 돌파해서 이제 아직 안 바뀌었나요? 네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도가 안 네.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표정이 진지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빠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가 애도 기간이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빠밤을 배로 많이 해서 여러분께 또 에너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